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론태하기 미주은입니다. 이번 주말 미주은 채널에서는 테슬라 스페셜 위켄드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저는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애증의 관계에 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향후 전망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요, 테슬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이 있는데요. 6월 초에 제가 보내드렸던 미주은 포트폴리오 결산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테슬라라는 종목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지난 1년간 수익 금액으로는 지금 1위를 랭크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무려 8,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저한테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한 아마존에 이어서 미주은 포트폴리오에서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다소 편파 방송이 예상되니까요.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소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은 채널에서는요, 참 많은 테슬라 관련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테슬라와 관련된 영상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지난 영상들은 모두 테슬라의 전기차 부분에 대부분 집중한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내용은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투자 매력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일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입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테슬라는 잘 아시죠?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을 소개하는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오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짧은 인트로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테슬라의 2026년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볼 텐데요. 오늘은 주가 산정을 2번 해봅니다. 그 이유는 차차 이따가 방송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순서에서는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가치를 점검해보는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분들 안전한 집에서 미주은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진입합니다. 테슬라는 잘 아시죠? 라는 소제목인데요. 여러분들 테슬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점검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미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의 미션은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옮겨가는 것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 약 18년 전에 창립이 된 그런 회사고요. 내연기관 차보다 더 멋지고 더 빠르고 더 몰아보고 싶은 멋진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슬라의 경쟁사 그리고 생산력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죠. 2020년에 판매된 모든 자동차 중에서요, 아직까지 97%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테슬라의 고객 중에 98%는요, 내연기관 차를 몰다가 전기차로 난생 처음 옮겨온 그런 소비자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프리몬트 그리고 상하이 공장에서 약 100만 대 정도의 생산 그 용량을 가지고 있는 가동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테슬라고요.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텍사스 공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빠르면 2021년 말 정도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오픈 예정되어 있는 2개의 공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베를린에 들어서게 되는 기가 팩토리의 모습입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모습은요,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커다란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테슬라의 생산력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 전기차 판매 대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 수치를 먼저 보시면요. 약 50만 대 정도의 판매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는 49만 9,550대를 판매했고요. 이 수치를 5년 전 2015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2015년에는 5만 대 정도를 판매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성장률이 약 10배 정도 된다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평균으로 나누어 보면요. 연평균 무려 58%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2019년에 36만 7천 대를 판매했는데 2020년에는 50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1년간 성장률이 약 35.9%에 머물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테슬라의 성장이 조금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의 성적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분기 실적은 18만 4,800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요. 20만 대를 가뿐히 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기 동안 20만 대 이상 판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면 2021년 총 판매 대수는 약 9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90만 대가 판매된다면 전년 대비 80% 정도의 굉장히 건강한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다음에 살펴볼 수치는요. 테슬라의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영업 현금 흐름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캐시번도 없고요. 따라서 파산이라든지 부채 그리고 굉장히 잦은 유상증자에 대한 걱정을 조금 우리가 줄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 대비 투자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요. 확률의 게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의 확률, 투자 확률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테슬라의 순위 그리고 에비타 부분입니다. 테슬라는요. 지난 7분기 동안 연속으로 넷인컴 흑자를 기록하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투자자들한테 안겨줬습니다. 물론 이제 한간에서는 테슬라가 받고 있는 탄소 배출권 수익이 없다면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매년 매분기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탄소 배출권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많은 기업들이요 지적 재산권에서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도 있고요. 이렇게 테슬라는 하나의 인컴 소스가 더 있다. 이것은 장점이지 단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테슬라의 발란스 시트도요 점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런트 레이시오 유동 비율을 살펴보니까요 현재 1.66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테슬라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부채에 비해서 1년 내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66% 더 많다는 굉장히 좋은 신호고요. 다음 장기적인 발란스 시트의 모습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이요 이제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발란시시 너무나 불안하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미주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부터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2020년 전기차의 침투율은요 1.8%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아직까지도 98% 이상이 내연기관 차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작은 포션을 갖고 있는 것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역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년이죠. 2022년은 전기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면요, 전기차가 드디어 내연차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료비라든지 유지비에 있어서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내년부터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면서요,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커다란 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전기차의 시장이다. 따라서 2030년 정도가 되면요, 전기차의 침투율은 약 50% 가까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장의 잠재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자동차 부분뿐만이 아니라 총 3개의 1조 달러 규모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동차의 그 시장 규모도 1조 달러가 넘고요, 에너지 부분도 1조 달러를 초과하는 그런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 보험 부분도 테슬라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시장 규모도요 1조 달러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의 굉장히 거대한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이것이 테슬라 투자의 첫 번째 매력입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임계점 도달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 투자는 너무 늦었다, 우리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5년 전에만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한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침투율이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과연 테슬라 투자가 늦었을까라는 의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테크놀로지는요, S자형 성장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처럼 라디오라든지 TV, 냉장고, 비디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대부분의 테크놀로지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필승 대기하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이것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갑자기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테크놀로지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기차는 이제 막 임계점에 도달한 테크놀로지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배터리 기술입니다. 2020년 작년 9월에 배터리 데이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3년 후에는 25,000달러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동시에 3년 내 주행거리는 54% 정도가 향상될 거다. 그리고 배터리 비용을 56%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가 중에서 40% 정도가 배터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가격을 56% 정도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25,000달러 정도의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는 게 꿈이 아닌 셈이죠. 자, 이렇게 테슬라는요, 직접 배터리를 생산해내면서 후발 주자들과의 그 격차를 앞으로 계속해서 벌려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품질은 뛰어나고 가격은 저렴하다면 다른 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참고로요, dvn.com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테슬라는 2030년이 되면 약 3테라와트 정도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테슬라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테슬라의 커다란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배터리의 생산 비용이 앞으로 3년 내에 56% 정도 절감될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요, 배터리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가 바로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2017년부터 3년간 테슬라 차량당 생송 비용은요, 무려 55%나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고요. 마일당 비용을 살펴봐도 대단합니다. 모델 S의 주행거리는 지금 400마일을 이미 초과한 상태고요. 모델 3 역시 353마일이라는 업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더가 제공하는 심층 데이터 재현이 가능해진 것이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역시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를 범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자동차 제조 효율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70개 정도의 분리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그 알루미늄 주조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부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단 하나의 주조로 만들므로써 굉장히 커다란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또 하나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베를린 공장이 오픈이 임박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도 이제 공장이 하나 더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유럽행 차량의 납품 비용이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절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다 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쉬핑 비용이 절감되면서 비용 효율성이 더 높아져지겠죠. 또한 그 새롭게 들어서는 그 두 개의 공장에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공정이 로보틱으로 이루어지면서요. 따라서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주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테슬라 투자 이유 네 번째입니다. 테슬라 투자의 다섯 번째 이유는요, 가장 커다란 논란이 되고 있는 테슬라 비전입니다. 지난달이었죠. 2021년 6월에 테슬라는 테슬라 비전이라는 것을 론칭했습니다. 이 테슬라 비전은 정리해 보면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레이더가 있잖아요. 이 레이더 센서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적으로 카메라 그리고 신경망 네트워크에만 의존을 해서 자율주행을 해내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신경망 네트워크가 뭐냐면요, 인간이 배우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컴퓨터를 학습시키겠다라는 플랜인데요. 정리를 해보면요, 360도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마지막으로 신경망 네트워크 훈련을 통해서요, 인간을 능가하는 주행 능력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러한 것이 바로 테슬라 비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GM이 구현하고 있는 슈퍼 크루즈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슈퍼 크루즈 역시 캐딜락 라인에는 카메라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방에만 설치를 했거든요. 따라서 완전 자유를 그 카메라만 가지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웨이모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360도 커버리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웨이모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떨어지죠. 따라서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머신러닝을 위해서 충분한 데이터 양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 비전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웨이모가 테슬라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흔히 뉴 오일, 새로운 그 석유라고 얘기하잖아요. 미래에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춰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거기에다가 돈을 벌면서 이렇게 소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분산된 대규모의 모바일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요,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차량이 100만 대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 80만 대에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33억 마일 정도의 실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 33억 마일이요, 51억 마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테슬라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테슬라는요,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신경망으로 구동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하면서 다시 자율주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이렇게 향상된 소프트웨어가 다시 데이터를 전해주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바로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데이터는 테슬라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가 넘쳐나더라도요, 만약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성장은 기대해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할 수 있는 일곱 번째 이유는요, 자체 개발 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요, 이렇게 자체 칩을 디자인함으로써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넘어서요, 하드웨어 분야에서 이미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만드는 반도체 칩은요, 도요타 아니면 폭스바겐이 만드는 칩에 비해서 이미 6년 정도 앞선 것으로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자율주행 우위를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본 회사인 니케이는요, 모델 3를 분해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얘기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중앙 제어 장치는 우리가 따라갈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최상급 엔비디아 올인 칩하고 비교해서도요, 이미 테슬라의
테슬라의 기술은 3년 정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이 칩의 그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테슬라의 칩은요, 에너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주행 거리를 지속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엄청난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행 거리의 향상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테슬라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8번째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2021년 6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테슬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강력한 슈퍼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후에 2021년 말이 되면 그 차세대 주자인 도조라는 컴퓨터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도조라는 컴퓨터는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컴퓨터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데이터의 레이블링, 인공지능 학습, 결국 재제포까지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자동화 가능이 실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요.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 위에 있는 테슬라 차에서 데이터를 많이 보내주면 이 데이터를 스스로 컬렉션해서요. 스스로 배우고 또한 신경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스스로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이것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리가 다시 재제포한다. 모든 차에 다시 뿌려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이 자동차들이 계속 주행을 하면서 다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학습을 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스스로 창출하는 인공지능을 갖추게 된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쟁사들과 테슬라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율주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9번째 이유는 필연적으로 자율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3일 전에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베타 버전 소프트웨어가 드디어 출시된다. 이번 주말에 출시될 것을 약속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9이요. 어제 날짜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드디어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FSD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정리를 해보면 차선 변경, 고속도로 주행, 그리고 자동 주차, 차량 호출, 신호등, 그리고 정지 표시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FSD V9이 들어서게 되면서 2D가 드디어 4D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4D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연속성에 따라서 보이는 화면이 변화하는 것을, 움직이는 물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드디어 머신러닝의 학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아직까지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는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테슬라에 따르면 AI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에러를 계속해서 식별하고요, 머신러닝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널목이 있거나 아니면 방지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슈퍼컴퓨터로 전송이 되죠. 그러면 이제 슈퍼컴퓨터가 건널목이라든지 방지턱에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다시 재제포가 되면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자, 그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하는 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율주행 성능이 계속해서 향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가까운 미래에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는요, 테슬라의 주된 수입원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한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로보틱 기업이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터에 따르면요, 2030년 정도가 되면 자율주행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요, 순이익으로 봐서도 연간 1조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만약에 테슬라가 자율주행 부분을 꽉 잡고 있다면 대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금 먼 미래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 9번째 이유는요, 바로 로보택시입니다. 여러분들 라이드 헤일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라든지 그랩과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향후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드디어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이제 테슬라 소유주인데요. 이제 직장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가 있다면 테슬라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 나의 자동차를 파트타임 택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한테 추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발생되는 거죠. 테슬라는요, 이러한 단계를 위해서 일단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해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험도 늘리고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우버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향후 테슬라의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요, 가장 좋은 부분은 뭐냐면 마진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자, 예비타 마진율이 50% 가까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테슬라의 그 수익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몇 년 이상 기다려 봐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긴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플랫폼 생태계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는요, 다른 자동차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생태계를 이미 구축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 사스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스는 이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죠. 테슬라가 만들어내고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동 매출은요, 2030년 정도가 되면 테슬라의 주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얘기는요, 굉장히 높은 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FSD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FSD의 소프트웨어 매출은요, 그 총 수익률이 약 85%에 이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이커머스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이익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거든요. 비슷한 효과가 테슬라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슈퍼차저 네트워크까지 이미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자체 충전소를 운영하는 전기차 기업은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 이미 2만 5천 개 이상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재작년이었죠. 2019년에는 테슬라 보험을 론칭했습니다. 무려 30%나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보험 상품을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 부분에도 향후에 계속 성장성이 보이게 된다면 자동차 비즈니스의 약 30% 40%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 보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에는요, 테슬라 레스토랑까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트레이드 마크 신청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지금 2만 5천 개 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레스토랑을 설치함으로써 뭐 레스토랑에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차징하는 시간이 무료하지 않도록, 차징하는 시간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랫폼 생태계는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테슬라의 차주가 되면 이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새로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플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다. 이러한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테슬라 투자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리스크는요, 배터리의 부족 현상 또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 같은 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배터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리스크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생산 라인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지금 2개의 공장을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앞으로도 새로운 공장의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야만 향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얼마나 쉽게 생산 라인을 증가시킬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리스크는요, 외부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가 다시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향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악화돼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판매량이 증지가 된다든지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테슬라에는 커다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트윗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엉뚱한 발언도 많이 하고요.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테슬라의 가장 커다란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있어서는 일론 머스크의 그 트윗이라든지 돌출 행동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동성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주가의 출렁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오래간만에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미주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치주, 우량주, 그리고 성장주가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 어닝이 안정적이지 않은 성장주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모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테슬라의 2026년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레비뉴 퍼 쉐어 2026년 예상 RPS가 필요하고요.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 2026년이 됐을 때 이 투자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예상 프리미엄을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venue per share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기준은 2026년이 됩니다. 자, 시킹 알파의 전문가들이 던져주고 있는 2026년 예상 레비뉴는 214.29 빌리언입니다. 자, 이 수치는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이 수치를 이제 주식의 개수로 나누어야 RPS가 나오겠죠.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 963.33 밀리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이 됐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레비뉴 퍼 쉐어는요 214.290 나누기 963.33 밀리언을 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2026년이 됐을 때 테슬라 주식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레비뉴는 222.45달러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26년이 됐을 때 RPS는 222.45가 된다는 것을 계산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수치는 과연 2026년이 됐을 때 프리미엄, 즉 Price to Sales Ratio는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가능한지를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난 과거 10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가장 적게 PS 레이시오가 떨어졌을 때는 1.42였습니다. 그 누구도 테슬라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였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30이 넘어가는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었고요. 중간치는 7.22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PS 레이시오는 20.38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하고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플랫폼 기업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7.65 정도의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PS 레이시오는 굉장히 높죠. 26.26이라는 엄청난 수치의 PS 레이시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슷한 형태의 자동차 기업도 봐야겠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는요 17.84라는 PS 레이시오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테슬라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글 같은 경우도 9.65. 따라서 구글이나 애플을 생각해 보면 테슬라의 그 프리미엄은 너무나 높게 형성이 돼 있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니오 같은 성장주랑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테슬라의 예상 주가는요, 일단 RPS 같은 경우는 2026년이 됐을 때 222.45로 고정을 해 놓고요. 자, 세 가지의 프리미엄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이 유지가 된다면, 즉 프리미엄이 20.38배가 계속해서 5년 후에도 유지가 된다면 예상 주가는요 222.45 곱하기
20.38 하니까 무려 4,534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656이기 때문에 약 7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죠. 따라서 과거 10년 동안 보여준 중간 수준의 프리미엄으로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주가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기 7.12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1,584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랑 비교했을 때 무려 2.4배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나쁘지가 않죠. 지금 5년 안에 2.4배가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애플 수준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애플의 현재 PS 레이쇼가 7.65잖아요. 따라서 곱해보면 1,700달러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2.6배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한 애플보다는 잘 나가지 않을까. 지금 프리미엄이 7.65배가 붙어있는 것이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애플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최고의 위치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고요. 테슬라에는 지금 애플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최소한 7.65배 이상은 프리미엄이 지금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최소 2.6배 이상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2021년 3월에 아크 인베스터는요, 그 테슬라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한번 업데이트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베어 케이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약 1,500달러 정도의 그 예상 주가를 주어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케이스는 4,000달러, 그리고 이제 중간 수치,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5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예상 주가는 3,000달러 정도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본 것은 1,700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가 나오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지금 기존의 전문가들의 전망과 아크의 전망치는 이렇게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맥락에서요, 제가 테슬라의 예상 주가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다른 방식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리서치를 해보다가요, 제가 The Last Driver License Holders.com이라는 곳에서 테슬라가 2025년이 됐을 때는 한 500만 대 정도의 판매 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찾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2021년 올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90만 대 정도 된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잖아요. 만약에 90만 대를 판매하게 되면요, 작년 2020년에 비해서 약 80% 정도의 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기차는 이제서 막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연평균 58% 정도의 증가, 성장을 예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기대감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평균 58% 정도의 판매대 증가를 가능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결국 2025년에 500만 대를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2025년이 됐을 때 테슬라가 500만 대라는 판매수를 기록하게 되면요, 2020년에 비해서 50만 대에서 500만 대까지 약 10배 정도 판매대 수가 증가하는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배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인하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자율주행 매출이 올라가면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를 깔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이 됐을 때 성장이 10배 되면서 매출 역시 10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2020년에 테슬라의 매출을 살펴보면요, 약 31.5 빌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2025년이 됐을 때 10배 성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약 315 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315 빌리언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킹 알파를 보시면 2025년에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122.53 빌리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함께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315 빌리언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315 빌리언을 가지고 다시 한번 RPS를 계산해 보면요, 327달러가 나옵니다. 따라서 2026년도 아니고 2025년이 됐을 때 한 주당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가 327까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것이죠. 자, 327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상 주가를 3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수준의 프리미엄 20.38배를 대입해 보면요, 주가가 무려 6,664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에서 10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조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의 중간 수준인 7.12로 떨어지게 돼도요, 2,328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주가에서 약 3.5배 정도 상승하는 거고요. 애플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7.65배니까 2,502달러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주가에서 약 3.8배 정도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크인베스트의 예상 주가에 따르면 약 3,000달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크인베스트는 프리미엄이 7.65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만약에 프리미엄이 한 10 정도로 유지가 되면 주가는 327 곱하기 10이니까 3,270달러가 나오게 되잖아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도 3,000달러라는 그 아크인베스트의 예측치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하고 있는 테슬라 방송도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4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테슬라의 주가는 향후 2025년까지 약 4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 시장이 예측대로 성장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터리 공급이 원활할 수 있어야만 이러한 그 4배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테슬라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이다.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는요, 매출 성장 추세, 우리는 58% 정도의 성장 추세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매출의 증가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향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의 마무리는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굉장히 교훈적인 메시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주식 시장은요, 장치와 마찬가지다. 어떤 장치냐면 트랜스퍼링 한다. 돈을 움직여준다는 거거든요. 보내준다는 거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자금을 이동하냐면 impatient, 즉 참을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참을성이 있는 사람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주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참을성 있게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현명한 미주온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일요일날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